안녕하세요. 뉴스 전해주는 사슴입니다. 7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해리스는 해리스 대통령 캠페인으로 캠페인 이름을 바꾸고 7시간 만에 4,67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아 지난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의 단일 모금액을 초과했습니다. 리드 호프만, 알렉스 소로스, 여러 월스트리트 기부자들도 그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경쟁적인 후보 선출 과정을 원하고 있지만 해리스의 강력한 지지 기반과 자금은 큰 경쟁 없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인도계 미국인 어머니와 자메이카계 미국인 아버지의 장녀로서 7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두 차례의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이후 2017년 미국 상원의원으로 급속한 정치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를 부통령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해리스의 부통령직은 특히 이민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권 초기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발생한 이민자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는 임무에서 여러 실수와 실언을 하며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21년 6월 미국 남부 국경에 방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해리스는 언젠가 갈 것이라고 답했고 유럽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미국 대법원이 헌법에 명시된 낙태 권리를 무효화하였을 때 해리스는 낙태의 자유와 총기 규제 등을 옹호하며 여성, 젊은 유권자, 소수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유명 프로레슬링 선수인 헐크 호건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입장해 트럼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는데요. 공화당의 전략으로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의 강인함과 활력을 부각하였고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쇠약함을 대비시키며 젊은 남성 유권자의 표심을 빼앗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아래에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확률을 나타낸 표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될 확률이 유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든 함께 거론되는 민주당 내 다른 젊은 주지사든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 측 후보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젊을 것이고 강한 자 대 쇠약한 자와 같은 전략은 이제 구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트럼프에 대한 대결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후보로 나선다면 공화당의 전략으로 쓰일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화당은 자신들의 현 행정부의 실패라고 보는 부분을 해리스와 연결지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간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국경정책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과거 공화당 행적을 생각하면 아마도 해리스를 급진좌파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를 은폐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비난할 것도 분명합니다. 앞으로 큰 도전 과제가 있지만 다수의 민주당 지도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며 당을 통합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최선의 후보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선거 준비를 위한 차기 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일 같습니다. 이상 뉴스 전해주는 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